오늘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저는 어제 저기를 신청했어요. 네. FSA 반도체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5,800원에 20%입니다. 5,800원에 20% 비중이시라고요? 예, 예. 예, 매수하신 지 그리 오래되진 않으셨죠? 조금 됐습니다. 아, 좀 시간은 지나셨고요. 예, 예. 아, 그 선이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그 가격대가 이 기업이 쉽게 뚫지 못하는 가격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가는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2% 오른 5,170원이고요. 시청자님 그렇게 좀 보유하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시원하게 6,000원 이상 뚫어주면 좋은데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게 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종목인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손절을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쪽의 조립과 테스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SFA 반도체. 과연 10% 이상 손실을 입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매수가까지 들어와서 무사하게 매도하실 수 있을지 전망해 주실까요, 차장님? 일단 SFA는 올해 연말까지는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연말의 주가를 예측하는 거는 결국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실적 추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쉽게도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정확하게 보면 지금 주가 흐름으로 보면 박스 상단에 딱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5,8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이 5,800원을 뚫으냐 뚫지 않느냐의 어떤 기로점에 놓여 있는 구간인데 요게 만약에 박스권 상단 부분을 테스트를 해주면서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냐 안 하냐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을 조금 더 바뀌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SFA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SFA는 국내 굴지의 오사트 기업이에요. 뭐 테스트하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올해 실적은 안 좋아요. 이게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대체적으로 이제 모바일 사업부가 계속적으로 재고가 쌓이고 있는 입장에서 모바일 사업부도 그렇고 메모리 사업부도 그렇고 작년 올해 연간으로 보면 글로벌 IDM 업체라고 불리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이 그렇게 딱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테스터 회사들, 패키징 같이 하는 회사들 실적도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약간의 어떤 좀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시청자분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입장에서는 매도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청자분의 성향에 따라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좀 약간 바이앤홀드하는 입장을 더 가지고 싶으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내년 올해 3분기 실적도 딱히 기대할 만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일부 테스터 물량도 받게 되게 되면은 사실상은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R&D 사업부에서 연간 R&D 개발 비용으로 매출액의 20% 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실적은 사실 시장이 기대했었던 것보다는 좋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빠지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은 반도체 섹터는 일단 바닥은 다졌다라고 보여지는 게 현재 시장의 판단입니다. 오늘 하이닉스 신고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현재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예지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전반적으로 SFA 반도체는 올해는 조금은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긴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바닥은 이미 한 번 좀 다졌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 되게 되면은 문의해 주셨던 5,800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5,800원 부근까지 올라갔을 때 SFA 반도체가 요 박스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하에 따라서 시청자분께서 매도하시냐 매도하시지 않으시냐의 기로점에 놓여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목표 주가는 6,2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번 올해 3월 중순에 있었던 가격의 어떤 최고점 라인이기는 한데요. 충분히 저는 5,800원 이상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목표 주가는 6,200원, 손절 라인은 4,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어차피 손해볼 것 같아요. 이건 수익은 안 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그래도 매수가까지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하니까요. 네, 예. 그 보유하신 기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있습니다만 네. 예, 이 선 돌파했을 때 6,200원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700원 올 때까지 기다리랍니다. 내가 손절가. 네. 끝까지 버티는 데는 힘이 있으니까요. 예. 4,700원을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종목 꼭 손절 처리되지 않고 조금이나마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SFA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입니다. 올해 실적 부진에 따라서 주가 무거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단기 투자자시라면 매도 의견이신데 중장기 투자 의지도 있으시기 때문에 목표가 박스권 돌파하는 6,2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4,700원이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원조 짱가님도 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한양행인데요. 8만 원에 30% 비중 있으시다고 짧게 올려주셨습니다. 유한양행 오늘 종가가 1.32%가 하락한 74,500원 선 기록했는데요. 오늘 상승에 동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추세가 양호하게 전개되면서 계속해서 위쪽을 두드리고 있는 유한양행 전략 알아볼게요. 차장님. 네, 일단 유한양행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이 전통적인 제약회사 비즈니스에서 좀 벗어나서 유한양행은 이제는 좀 신약 회사로 약간의 어떤 시장의 재평가가 좀 일부 있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유한양행이 거의 멀티플리 기준으로 15배, 20배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었던 부분에서 현재 주식시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조금은 유한양행에 있어서 높은 성장을 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 회사의 어떤 성장 전략을 보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보다는 상장사 특히나 이제 국내 바이오텍 회사의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그 바이오텍의 어떤 판권이라던가 임상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유한양행이 투자한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이 상당 부분 성공적으로 임상을 마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일반적인 어떤 제네릭 제약회사 위주로 좀 평가가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레이저 티닙의 어떤 병용 투여가 기존의 2차 치료제가 아닌 1차 치료제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나와지고 있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주가 흐름이거든요. 당장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올해 지금 3분기 실적도 예상 컨센서스보다는 밑돌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당장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실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임상에 대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놓여지고 있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유한양액은 조금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은 60 이상 깨지면 1차적으로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8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만 잡고 대응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증권가에서는 지금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출시가 되고 실적이 폭발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전망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완전한 어떤 주가 레벨업, 추가적인 좀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없는 걸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동안에 회사가 평가받지 못했었던 미래 성장 동력에 있어서 신약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봤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평가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할 만한 것들은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방은 열려 있고 하방은 좀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렉라자는 유한양행에서 지난 2015년에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로부터 도입한 후보 물질인데요. 근데 이 렉라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국내에서 1차 치료제로 건보에 등재가 됐을 때 연간 1,500억에서 1,600억 원 수준의 매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까지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약 회사로 재평가 중이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유한양행의 목표 주가 85,000원 선으로 잡고 대응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스트리밍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또 투자 고민도 남겨주시고 또 어떤 일이 요즘 있으신지 일상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과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유니드고요. 예. 예, 71,200원에 10% 있습니다. 네, 71,200원에 10% 비중 있으신데 오늘 종가가 약보합으로 67,900원 기록했습니다. 바닥에서 네. 고개를 들고 있고 손실폭이 크지 않으십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올해 초에 사서 빠졌을 때 한번 추가 매수해서 지금 단가거든요. 예. 좀 오래 들고 있어서 그 본전쯤에 오니까 팔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더 가지고 있어도 될까 궁금해서요. 예, 우리 시청자님 처음에 매수하셨을 때는 조금 속이 썩으셨겠지만 추가 매수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좀 줄어든 상황인데 매수가까지 왔을 때 이 종목을 놓아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번 상승으로 추가적으로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볼게요. 차장님. 지금 일단 화학 케미칼 업체들 같은 경우가 분위기가 엄청 당연히 안 좋죠. 이 전반적으로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약간 부끄러울 정도로 대표적인 회사들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금호석유화학 뭐 이런 회사들 보면 다 안 좋아요. 이게 뭐 여러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원재료 가격 급락 그리고 스프레드 악화 딱 이게 간단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유니드 같은 경우는 여타 다른 화학 회사들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실적 안 좋아요. 이게 안 좋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올해 보면 작년에 유니드가 매출액 1조 4천억에 영업이익 1,400억 냈는데 최근 5년 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최고치의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근데 올해 예상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에 영업이익 1,400억 했는데 올해 영업이익 300억이에요. 예상치 기준으로. 근데 이거 달성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이 300억 했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 주식이 오르지 못할 거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하락한 만큼 하락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추정치 기준으로 볼 때 멀티플 5배 거래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선에서는 시청자분 비중 10% 정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밀리면 한 번쯤 비중을 좀 확대를 해보셔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10% 정도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아마 부담은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담되는 선은 아니실 것 같아요. 유니드는 글로벌 가성칼륨 MS 1위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원재료 가격에 있어서 판가를 좀 전가시킬 수 있는 시즌이 오게 되면은 또 드라마틱하게 이익률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탑라인 성장은 물론 작년에 비해서 성장은 안 나왔는데 이게 결국 이제 마진율 싸움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MS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익률에서 좀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림이 보여진다라고만 하게 되면 작년, 재작년에 영업 이익률이 16%, 10% 이렇게 나왔거든요. 올해는 거의 뭐 한 자릿수 성장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 회사 이익률 기준으로 두 자릿수만 나오게 되면은 연간 영업이익 1,000억은 세이브 되는 회사예요. 그러면 1,000억 정도 나오게 되는 영업이익 1,000억 나오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4,500억이면 지금 입장에서는 정말 박앤세일의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전통적으로 화학 케미칼 하는 회사들은 내년도 추정치에 있어도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전략으로 펼쳐서 이 주식시장에 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목표 주가는 좀 넓게 봐서 9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도 넓게 봐서 전저점 5만 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매수하셔야 될 가격대는 5일선 꺾이는 구간인 6만 5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 여력 있으실까요? 아, 네. 네,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니드입니다. 올해 실적 감소 구간에 놓여 있는 글로벌 1위 가성 칼륨 기업인데요. 현재 PER이 5배로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화학 기업들의 실적을 좀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유니드 이 가성 칼륨의 가격의 급등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증권사의 분석도 나와 있는데요.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6만 5천 원의 추가 매수 가격 설정을 하고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5만 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한국님이시고요. 네, 한국님이시고요. GMBS 에코라는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26,830원에 5% 비중 갖고 계시는 종목이시라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 4.5%가 상승한 29,100원 선입니다. 최근에 올해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 상승률이 고점 기준으로 255%가 나왔었고요. 지금은 고점에서 좀 물러서고 있는 구간에서 일단 바닥을 찍었을지 60일선에서의 반등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종목 전략 세워볼게요, 차장님. 저도 사실 이 종목은 한 2번 봤던 종목이기는 한데 올해 실적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무패스 스크러버 만드는 회사인데요. 보통 이제 태양광 산업이라던가 반도체 섹터들에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유해 물질 정화하는 스크러버 만드는 회사예요. 단순하게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회사가 2021년도에 상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통상적으로 이런 스몰캡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장 당해년도가 사실은 꼭지를 찍고 그 이후 한 2, 3년 고생하다가 뭐 쉽게 얘기하면 저희 흔히 얘기하는 실적 마사지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적 상장 전에 실적을 최대한 이끌어서 꼭지 상장을 이끌고 그리고 2년 정도 주정을 받다가 3, 4년째부터 다시 한번 재평가 받는 어떤 그런 히스토리컬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은 상장 직후부터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사이즈 회사의 어떤 탑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적은 거는 맞는데
영업이익률이 2020년도 17%, 21년도 20%, 작년 22년도 22%. 올해 일부 좀 꺾이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꺾이는 거는 매출액 성장에서 꺾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좀 좋아하는 요건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가는 최근에 약간의 세론이 좀 나왔어요. 이 분위기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100억의 거래가 되는데요. 지금 분기 반기까지 실적한 거는 한 100억 정도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템포에서 예측해서 본다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제시한 게 1,070억에 영업이익 210억이거든요. 이 정도 선은 무난하게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스몰캡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실적에 대한 변동성은 존재하는 회사고,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요. 지금 발행 주식 수가 75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통 주식 수가 520만 주밖에 안 되는 그런 주식 수가 굉장히 적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 회사 올해 실적 사상 최고치 뚫고 가게 되면 이 회사는 주식수 확대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만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조금 관심 깊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시청자분 매수 단가가 26,830원이신데 그러면 매수하신 지가 꽤 되신 것 같아요. 적어도 올해 8월 달쯤 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좀 길게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제일 중요한 건 하반기 실적인데 하반기 실적도 2분기 실적보다 더 잘 나오게 되면 여기는 비중 확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영업이익이 2분기에 64억 나왔고 3분기 70억 이상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비중 확대의 시그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업황이 좀 좋아지는 구색이 갖춘 회사이기 때문에 뭐 계절적으로도 뭐 4분기에 비용 증가가 된다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요. 작년 4분기 실적 보면 작년 4분기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그래서 3분기만 잘만 되게 되면 4분기는 그냥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냥 지금 입장에서 멀티플 현재 거래되는 게 한 10배 내외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서 목표 주가는 전고점 돌파 여부에 따라서 한 번 더 카운셀링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4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을 좀 넓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일선 깨지는 구간인 2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평가를 받은 GMBS 에코입니다. 이 기업, 그 에코라는 그 기업명답게 친환경 관련이고요. 스크러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사업까지 하고 있고 배터리 쪽에 사업 진출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입니다. 높은 영업이익률과 또 이 기업 실적의 성장세를 봤을 때 성장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예상 실적으로 기준했을 때도 현재 PER 10배 정도 수준을 가리키고 있네요. 올해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하게 된다면 주식수의 확대 이벤트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긴 투자 관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비중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높게 4만 원 나왔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선입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이명복 님이신데요. 유튜브에서 글 남겨주신 분 성일하이텍을 보유 중이십니다. 142,500원에 5% 비중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오랜만에 성일하이텍 보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오늘장 104,000원의 종가를 기록하면서 1.66%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하락 추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의 전략 알아볼까요? 최근에 이 2차전지 섹터들 주가 흐름을 보면 다 동일한 흐름인 것 같아요. 이게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2분기 실적 나온 거, 3분기 실적 나온 거 보면
이거보다 왜 더 안 빠지지라고 의구심을 드실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2차전지 섹터들의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결국은 이 커머더티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는 리튬 가격의 반등 여부에 따라서 2차전지 섹터들의 주가 움직임이 갈릴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누가 어떤 회사가 2차전지에 광부를 갖고 있느냐, 뭐 결국 좀 약간 숨은 그림 찾기 형식으로 리튬 가격이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 회사도 리튬 광고 갖고 있어. 근데 연간 마진율이 40% 50% 나온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회사들 위주로 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리튬 가격 보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결국은 뭐 리튬, 니켈 이런 어떤 커머더티 가격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다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도 리사이클링 전처리 업체 해외 공장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떤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간은 사실은 좀 일정 부분 어떤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는 있고요. 이 3분기 실적 역시도 판가 전가가 좀 약간 불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기대치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다들 마냥 물 터놓고 기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국내 2차전지 소재 회사들 뭐 2025년도까지 영업 다 했다. 그러면 더 이상 갈 거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시장에서 어떤 그동안의 2차전지 섹터들이 고평가 받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재평가 받고 있는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성일하이텍은 바이앤홀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보유 물량은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1차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접근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매수하셨던 가격대보다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62선 나오시면 62선 돌파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2만 3,7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입니다. 손절 라인은 9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3분기 실적 기대치 이하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보다 보유 의견인데요. 목표가는 12만 3,700원, 손절가는 9만 5천 원 선 설정합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하이드로 리튬이고요. 예, 27,800원이고 5%요. 27,800원의 5% 비중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네. 네, 오늘 그래도 장하게 상한가 마감됐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15,560원 선 종가를 기록해서 시청자분께서 손실폭이 아직 크게 있으십니다. 많아요. 예. 예.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길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올라갈지 아니면 중간에 끊어야 되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네. 길게 투자할 수 있는 여유는 있으시다고 하시고요. 다만 뭐 무작정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종목을 좀 끊어내야 될지도 고민이시라고 하시네요. 어떨까요? 이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네. 이 회사는 이제 사실 그 전에 사명이 변경된 회사일 거예요. 이 회사는 그냥 제가 좀 세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들의 어떤 비즈니스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증시 흐름을 보면 테마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은 첫 번째로 최대 주주가 개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조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회사의 오너라고 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뭐 10년 전에 바이오 종목들 내지는 화장품 섹터들 이런 종목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증시가 화랑을 띠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막 올라가니까 나도 이름만 바이오로 바꾸고 이름만 무슨 코스메틱으로 바뀌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하나하나 둘씩 기억 속에 잊혀져 갔죠. 근데 제가 지금 이거는 세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그럴 회사 우리가 흔히들 기대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당 2022년도 8월 달에 2,000원 했던 회사가 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6만 900원까지. 이 회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떤 내용이 많았을까요? 근데 금융감독원 공지사항으로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잠깐 보고 있는데 딱히 뭐 큰 내용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지금 보면은 뭐 건조 시스템 공시사항 나온 것들이 35억짜리 공시계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신빙성,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무언가 큰 딜이 있어줘야 되는데 회사의 시가총액은 현재 3,400억에 거래가 되는데 회사 연간 매출액이 작년에 85억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32억 했습니다. 올해 지금 반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130억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대략적으로 20억 정도 나왔어요. 이러면 사실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시간이 되면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이런 회사는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돌다리도 좀 약간 두들겨 가면서 건너셔야 된다라고 좀 교훈을 얻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주가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스토리를 어떤 시나리오로 올라가는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결국 이 회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 현실화돼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투자자의 관점으로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될 텐데 투자자들은 긴 호흡으로 보려고 하는데 주가는 이미 6개월 만에 주가가 몇 배, 이게 7배, 8배 올랐는 주식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불가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주식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반등이 나오면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것 주식들은 그냥 펀더멘털하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테크니컬하게 60일선 구간까지 나오시면은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지금 오늘 뭐 상한가 근접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거래가 동반 받쳐주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게 되면은 한 2만 원 선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이드로 리튬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크지 않으십니다. 최대 주주 개인 쪽에서 맡고 있지 않는 기업, 오너가 없는 기업, 증시 화랑 때 테마에 맞게 이름을 바꾼 기업 피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진단을 마무리해보면서 내일장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차장님, 네, 오늘 종목 상담 쭉 들으니까 저는 재밌네요. 예, 아주 호평도 나오고 혹평도 나오고 평가가 크게 엇갈린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일장의 공략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사실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 시장 매크로 지표 내지는 사실 시황을 별로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별로 보지 않았는데
이거 뭐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오늘 오늘자 뉴스 나온 거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의 경기 민감주들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뭐 이러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반도체 섹터들 위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국내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상승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있어서 유가가 다시 좀 $80 WTI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게 유가가 100불 이상 거래가 되게 되면은 사실 대부분의 중견기업들, 대기업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채산성에 있어서 좀 약간 많이 마진율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WTI 입장에서는 100불 이상 거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은 여전히 오늘장 같은 경우는 뭐 하루 기준으로 볼 때는 나쁘진 않은데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높은 성장주, 뭐 2차 전지 섹터라던가 그에 기생하는 뭐 관련된 어떤 종목들 많잖아요.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3분기 프리뷰 시즌에 돌입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약간 밑받침되면서 연간으로 볼 때 5% 이상의 시가 배당을 주어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와도 약간 비슷한 종목들인데 삼성화재랑 대신증권, 메리츠금융지주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에 기업은행이 장중에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했다가 소폭 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은행주가 또 신고가가 나와서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증권주 같은 경우는 또 거래대금이 상반기 여러 테마주 장세 또 쏠림 장세로 인해서 상반기에 거래대금이 정점을 형성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증권사가 상반기 대비해서 좀 부진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일단 제가 대신증권을 가지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네. 당장의 실적이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대신증권이 대표적으로 고배당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의 지분 구조를 보면은 최대 주주의 지분이 1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하가 좀 많이 나뉘고 있는 대주주의 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가배당 기준으로 한 7% 이상은 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간으로 보더라도 작년 순영업이익 기준으로 7,600억의 영업이익 2,500억을 냈는데 오히려 되려 작년에 영업이익 8,800억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작년보다 배당을 더 많이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9.3% 배당을 했는데 재작년 7.5%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최소 개인적으로는 6%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대신증권은 아무래도 실적의 일부 좀 꺾였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약간 자유로운 배당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고배당 저변동 종목으로 꼽아주신 세 가지 종목 모두 배당 다 받고 내년 초까지 보유하는 전략일까요? 그거는 좀 약간 투자마다 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시가배당 기준으로 7% 이상이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홀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대부분 이런 9월, 10월 달쯤 되면 배당주를 전략적으로 노리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연말 되면은 배당주 편입을 일정 부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 노려서 기간 수급 노려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 노리시고 그냥 단기 매매 차익으로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배당이라는 부분들이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그 어떤 개인 기업에 따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나 방금 설명드렸던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이후로 5% 미만의 배당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회사입니다. 18년도 5%, 19년도 8%, 20년도 9%, 21년도 7%, 22년도 9%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고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대신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고배당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가격대 잘 노리셔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리스크 경계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배당주 가운데 세 가지 삼성화재, 대신증권, 메리츠 금융지주 꼽았습니다. 시세 차익도 괜찮고요. 중장기 투자하시면 또 노후 대비까지 되실 수가 있겠죠.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하세요. 내일도 장 마감하고 나면 여러분의 종목을 다 진단해드리는 진짜 쉬운 진단 오후 4시에 이어집니다. 내일 4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